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골라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의 노정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핫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주재학 위원장님은 굉장히 희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네, 무슨 희소식이요? 또 그런 차이네. 주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네네. 또 다른 임기에 네네. 은평 네.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참여예산위원장이고요. 네, 2년간 앞으로 역할을 더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 대상 수상소가 그러니까 준비한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용 기자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두 분 네. 요즘에 어디 이제 옮기실 때 택시 종종 이용하세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택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예, 저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대신 오. 이제 그 BMW, 네. 버스, 메트로, 워크 또 외제차인 줄 알겠다. 깜짝 주로 놀랐네.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조재학 위원장님은 뭐 본인 자가용이 있으셔가지고 잘. 아니 근데 저도 뭐 일과 시간에는 저도 그리고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알뜰한 편이어서 택시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사실은요. 근데 뭐 야근하거나 술자리가 길어져서 이제 버스가 끊어서 택시를 종종 이제 이용을 하죠. 그렇군요. 네.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택시를 네. 이용할 정도로 네. 지하철이 아예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뭐 10번 이상 탈 정도로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정말로 시민에 발휘되고 있는 택시, 그런데 이 택시 기사들의 시름, 서러움이 깊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노여움까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악덕사장 규탄하자! 양주시의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업체가 산업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양주 택시기사 한 명이 내야 하는 산업금은 하루에 25만 1,000원, 기존보다 8만 2천 원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326만 원의 산업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월급은 83만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급여를 낮추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산업금을 채우기는 역부족. 결국 택시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과 근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산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3시간 일 하루 우리가 평균 10,000원, 12,000원 시간당 그렇게 매상을 올리는데 어떻게 3시간 해갖고 25만 원? 예? 의정부 그 택시 업체가 한 15개가 되는데 거기보다는 임금 비교를 하고 임금이 유사한 상태에서 같이 비슷하게 올렸거든요. 거기에 산업금을 비교를 하면은 크지 않잖냐. 양주시는 운송 수입금을 차등 지급하고 세차비를 전가하는 등 해당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업금 인상과 충전소 지정 등은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업체들의 꼼수 운영에 오늘도 택시기사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택시 산업금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시민의 발인 우리 기사님들의 이 처우가 이렇습니다. 산업금이 한 달에 326만 원이라니 이제 받아가는 월급이 아니고 산업금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란 뜻인데 이제 더 아이러니한 게 택시 잘 되라고 택시 발전법이 생긴 이후에 산업금이 더 오른 거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 발전법이라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제정해서 2016년서부터 이제 서울시와 광역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정확히 말해서 이게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중에 12조에 되면 운송 비용 전가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운송 비용 비용을 전가의 금지. 이게 말해서 뭐냐면 택시 사주가 그 택시를 구입하고 또 세차하고 관리하고 유류비 이런 모든 것을 운송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택시 기사분들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떠넘기지 마라. 그거를 이제 택시 발전법을 했는데 또한 이 사업자 주는 또 법과 아무 상관없는지 이걸 무시하는 듯 그래서 이것을 산업금에 전가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못된
아주 그런 행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편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업주가 그걸 다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 택시 사람들, 물론 이제 개인 택시는 본인이 다 그걸 담당하지만 네. 법인 택시는 불법이죠. 이렇게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최근에 택시 업체들의 산학금 인상이 사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택시 발전법이 오히려 산학금 인상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기타 차량 구입비 같은 걸 택시 기사들은 전가하지 못하게 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택시 업체들에서. 예.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산학금을 올려가지고 그 회사 이익을 계속 보전하고 증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거죠. 명목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의정부시에서 15개 택시 업체들이 하루 산학금을 35,000원씩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산학금을 19,000원을 올리고, 그다음에 산학금 초과 수입, 택시기사들이 수입을 더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40%를 회사가 가져가는 방침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주 같은 경우 326만 원, 한 달 13일 근무 기준인데요. 하루에 지금 82,000원을 올려가지고 25만 1,000원을 지금 산학금으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하지만 주간 산학금이 12만 7,000원, 야간은 15만 원인데 작년 3월 달에 5,000원 인상을 해가지고 택시 회사들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발전법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들 스스로 노예다, 앵벌이다 이런 자주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례에서는 이제 산업금이 한 달에 326만 원이라면 본인들이 실제 집으로 가져가는 돈, 뭐 월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뭐 최저임금 내게 되면 한 달에 157만 원 기준인데 거기에 뭐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아주 처우 개선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서 기사님들 말씀에 따르면 그 산학금이 12만 5천 원에서 하루 평균 수입이 한 15만 2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3만 원 정도는 자기가 산학금을 내고 옛날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 게 100만 원 남짓 정도 되니까 아주 그 비슷한 버스 기사분들이 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열악한 지금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은 사실 생활하기가 어렵죠. 네. 그나마 좀 사정이 낮다고 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네. 서울시 서울시 용역 조사 결과 보통 택시기사분들이 운전을 하면 1시간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를 번답니다. 네, 그런데 그거하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의 택시기사들이 12시간에서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쉬고 정말로 12시간, 8시간 열심히 일했을 때 그때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이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물가에 도시에서 본인 혼자 살기가 100만 원도 빠듯할 텐데 어렵죠. 사실. 지금 이게 가정이 있다는 가정에서는 네네.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한 달에 이틀밖에 못 쉬고 예.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그,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제가 그 첨을 좀 드리면요. 네. 2014년도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발표한 걸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하루 평균 그 서울 시내 택시 운전사분들이 11시간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식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1시간도 채 안 되고요. 그다음 한 달에 26.7일 일합니다. 그 27일 정도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운전은 313시간. 313시간을 근무해서 총 수입이 196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68km를 뛰고요. 그중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는 시간은 173km. 그러니까 예를 대략 90km는 또 길에서 그냥 혼자 버리는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 꼬박 일하고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은 산학금을 올리게 되면 아까처럼 100만 원도 손에 쥐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산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는 불법이라면서요. 예, 당연히 불법이죠. 이게 벌써 이미 1994년도에 없어졌어요. 이게 사실상은 택시 기사의 이제 임금의 변천사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도급제를 실시했거든요. 도급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산학금제를 했고, 그 다음에 성과금제,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전액 관리제를 해서 이제 월급제 같은 걸 시행했지만, 사실상 이 산학금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전액
관리제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산학금을 채우고 나서 나머지를 택시 기사분들이 법인 택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승차도 거부하게 되고 골라 태우게 되고 또한 합승도 하게 되고요. 서비스 질도 저하시킨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 1994년도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 임금제로 하자 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목에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공부. 네. 여러 가지가 아니, 있겠지만 질문 이렇게 던지는 네. 게 제일 쉽고요. 이렇게 네. 대답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 답은 이거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제일 쉬운 일은 남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대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직업이 뭘까요? 글쎄요. 저는 택시 사장님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너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의 착취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정말 무법지대 같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놓는 기사분들이 꽤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은 뭐 30에서 한 50대 자녀들을 이제 한창 양육해야 할 택시 기사님들은 100만 원 남짓 된 돈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 대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자식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 해서 100만 원도 좋다 해가지고 용돈벌이 삼아.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 싫어 하니까 점점점 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4년에 16%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네.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만두는 택시 기사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를 계속 하는 분들 있는데요.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개인 택시 따려고. 그렇죠. 네네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네. 무사고 3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은 기본 자격이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군요. 이제 지자체별로. 네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인 택시 하나. 그럼요. 이거 개인이 양수가 되는 것이 이제 면허거든요. 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인내한 거죠. 군대 한 번 더 갔다 온다 이런 생각으로 아유. 남자분들을 참고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뭐 8천만 원에서 1억. 특히 거제도나 뭐 제주도 이렇게 관광지나 섬인 데는 훨씬 더 높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뭐 양주 이쪽이나 서울은 금방 수도권 한 1억 가까이 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 2018 택시 정책 설명회에서 택시 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 상태로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택시 요금 올리는 거 2013년도에 3,000원을 올렸거든요. 네. 기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요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산학금이 비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유, 오히려 그러니까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갈 돈도 또 오른다. 거기다가 사람들 손님들은 서비스 원하는 기대 심리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그만큼 내면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요금이 택시 요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88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준을 보니까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이 2kg에 800원이었더라고요. 그때 짜장면 값이 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100원이 더 쌌어요. 그러나 2013년도에 택시 요금을 3,000원 올렸는데 그때 짜장면 값은 4,500원으로 역전이 됩니다. 아, 짜장면이 더 비쌌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택시 요금 기본 요금 3,000원인데 짜장면 보통 5, 6,000원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택시 요금은 사실상 오르는 것 이제 정당성은 맞긴 한데 네.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주가 이거를 덩달아서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또 기사님은 기사님대로 어려운 고충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2010년 당시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요금이 오르니까 일단 사람들이 택시를 좀 덜 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금이 올랐으니까 산학금은 이제 덩달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비슷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조차도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어떤 손님들하고 시민들과 택시 기사님들 피해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와 맞물려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하루 3시간만 일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양주시 이야기인데요. 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7,530원. 그러니까 임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하루 3시간만 일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산학금은 3시간 일해가지고 25만 1,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해가지고 3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25만 1,000원을 내겠습니까? 그 돈을 못 채우면은 결국
봉급에서 이제 까거든요. 네. 속된 말로. 네. 그렇게 되니까 택시기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거의 양주 택시 업체를 보게 되면 거의 조폭들이 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양씨들이 하는 짓을. 예, 양모 씨들 있죠. 아니 그 양땡땡. 옛날에 우리 양주는 네. 인걱정이 의적이 활동하던 의적, 지역인데 예, 의적이 활동을 활동하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네. 이 어떤 사업주들이 득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양주를 확 먹여버릴까요? 그래, 가짜 양주로. 아니,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 예. 실태를 보니까 네. 그죠? 분명히 이제 관이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을 텐데 손을 놓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이제 규제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이제 산학금을 이제 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사주, 소위 말해서 운송업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와 함께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25만 원 합의를 봤다. 그래서 서류를 해가지고 양 이제 주체들 간의 그쵸. 자율적인 사항인데 예. 우리가 건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청이나 아니면 관 입장에서는 합의해서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산학금을 갖고 온 건데 무슨 문제냐 했기 때문에 서류상은 맞아요. 형식으로 근데 보면 그런데. 형식으로 맞지만 근데 그 합의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그 노조를 어떤 자기 측근에 이제 소위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어용 노조를 내세워가지고 합의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뭐 30, 40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로 택시 기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내가 내 의사가 반대 의사를 내고 싶어도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해서 방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의뢰 입장에서 그 합의된 산학금을 채워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노예죠. 근무를 하려면 그 조건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따라야-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이건 노예입니다 완전히. 네, 주변에 택시기사분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택시 노조 위원장을 경영주의 측근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노조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꾸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을 해버리니까 산학금 오를 때도 이제 앞장서 가지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사측 마음대로 산학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사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 한 가지로 이제 잘 적절 대처를 하지 네. 못하고 있는데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어떤 면허 취소권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쉬운 그 부분이 대목이죠. 네. 대한민국에는 택시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그 수단을 쓴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네. 또 그렇게 되면 그 한 곳만 집중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또 바꾸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걸 예, 또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만 또 권리 행사를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공무원 이 입장에서는요. 점을 꼭 저희가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주의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업체가 2개인데 법인업체 사장이 1명이라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한 명이 어떻게 이제 뭐 이름을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또 이분께서 가스 충전소도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은 거의 택시와 관련된 것을 다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택시 기사분들이 어떤 자기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도 2개를 운영하고 그 충전소까지 충전소까지도 하고. 그 충전소에 가서 넣어야 되는 거고 한때는 버스 기사님들이 택시 기사분들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 기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1순위가 택시 기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코스를 이제 매일 반복해서 다니잖아요. 일정도 빡빡하고 시간도 쫓기고 네. 지루한 어떤 일상이라면 택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돈도 벌고 이러니 좋겠다라고는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택시 기사보다는 버스 기사들이 인기 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월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준공영제고 월급이 안정적이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그쵸, 텐데 네. 이게 택시 쪽에 적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차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모든 GP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좀 쉽거든요. 그러나 택시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사의 근무 테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급은 나가는데 산학금이나 이런 것이 이유 없이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운행 안 하고. 제기될 수 있는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렇죠. 가장 그 근무 테마 문제 때문에 택시 사업주로서는 그거 실행하기 어렵고요. 핵심적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이윤을 배분하는 이런 어떤
것이 더 어떤 목적으로 본다면 네. 방법 같은 것들은 서로 얼마든지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산학금 문제가 필연적이라면 그걸 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방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네. 버스가 준공영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하철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시민들의 발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른 외국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 요금도 비싸고요. 택시 요금이 이제 운행될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요금 체계가 훨씬 우리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택시 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 값보다도 지금은 이제 역전된 상황일 것만큼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산학금의 문제도 생기고 산학금 문제도 생기고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라인이 딱 있고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좀 쉬워요. 근데 택시는 어디선 쓰고 어디든 그게 택시의 효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요. 더군다나 저는 제가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고급제로 좀 갔으면 좋겠는 생각이 앞으로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중교통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MW, 버스나 메트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택시 법인 택시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택시 발전법에서도 사실상은 뭐 기사의 월급도 중요하지만 운송비 전가하는 것 금지도 있지만 사실상 택시 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천만 원의 면허를 사려고 했더니 시장은 값이 8천에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산다는 건 안 되니까 택시가 당연히 수주가 안 줄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아마 면허가 발행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택시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태영 기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택시를 고급화하거나 대중교통을 더 발전시키거나 네. 그다음에 택시의 수요를 조절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택시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갑의 행포가 이어지는 거는 단지 택시 기사분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난폭 운전할 수밖에 없고 손님 골랄 태울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나치게 산학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 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3차례 이상 반복이 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더불어서 감차, 즉 운행 택시를 줄이게 하거나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다만 이제 당장 택시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택시가 줄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이윤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정책을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유 이거 뭐 이 주제도 굉장히 큰 주제라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은 나을 수 있는 방안일까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전하게 잘 되는 택시회사도 법인 택시도 많고요. 소위 말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불거져가 나올 때만 서로가 좀 신뢰가 해야만 이런 것을 좀 노사간이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 한 가지. 네. 또 이런 질문 네, 유독 많이 질문, 하시네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저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도 보듯이 노조가 택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사측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을 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조가 민주화되고 또 직장 내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택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처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산학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사납습니다. 볼성 사납습니다. 정말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